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논술을 가르치시는 김백현입니다. 초면에 일단은 먼저 인사를 했는데, 자, 선글라스는 조금 그런 영상을 찍는 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쑥스러워서 썼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하면 말을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썼으니까 나중에 영상을 계속 찍으면서 편해지면 이 선글라스는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반갑습니다. 9편 끝나고 많은 학생들이 지금 수시, 논술, 그리고 뭐 학생부 전형 이제 원서 쓴다고 상당히 정신이 없을 건데요. 나름대로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지금 특히 이제 논술 전형과 관련해서 지금 배치표를 만들었습니다. 다들 이제 공개를 했는데 누군가가 somebody 많은 시간을 들여서 논술 배치를 이렇게 집대성한다면, 그쵸?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조금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게 1시간이 됐던 2시간이 됐던 그런 시간 단축의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었고, 그럼 여러분들 지금 상당히 소중한 시간인데 이때 그냥 배축이 아니라 그 입시 요강 보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한눈에 볼 수 있는 무언가가 꼭 만들고 싶었고, 솔직히 이런 걸 만든 거는 한 7, 8년 전에 이미 다 만들었는데 최근 들어서 좀 많이 헤매고 있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거를 좀 뭔가 좀 도움을 주고 싶고, 그리고 또 나도 요즘에 온라인 강의를 많이 하고 있잖아. 그 학원 이런 것들 때문에, 그치? 그래서 뭔가 기술적인 것을 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뭐 한번 접목해서 한번 시도해 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시간을 많이 세이브하는 것이 목적이고, 손해보지 않고 수시 논술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자, 논술 전형에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야. 그래서 막 학생부 전형이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하면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도움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논술 전형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제목은 백현 배치표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제 이름이 김백현입니다. K백현이라고 해도 좋겠지만, 아무튼 왜 백현을 이렇게 많이 얘기하냐면 좀 유명한 연인이 있죠, 그쵸? 유명한 연인이 있습니다. 상당히 유명합니다. 자, 아무튼 간에 거기에 묻어가기보다도 아무튼 이렇게 이름을 좀 적어보니까 100배 해가지고 백현 배치표, 상당히 여러분들의 능력을 100배 정도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그리고 업그레이드 하기를 바라는 그런 이름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바로 좀 들어갈게요. 실제로 학생들 상담할 때 상담하기 전에 학생들의 역사를 좀 기록해서 가져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냐면요, 자, 첫 번째 페이지 앞부분 한번 보세요. 백현 배치표 바로 밑에 보면 제가 주로 강의하는 곳이 지금 이제 재수학원하고 뭐 대치동의 단과학원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재수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재수생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작년 수능 성적 같은 걸 좀 많이 물어봅니다. 왜냐면 요 표는 수능 예상 등급하고 좀 관련이 있겠죠, 그쵸? 그래서 최대한 많은 데이터가 있으면 뭐 추세라든지 뭐 최저 충족 여부를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있는 것보다는 이 표에다 직접 기록해 보면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왔구나를 꼭 정리 한번 해볼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여기 보면 이제 국어 같은 경우 이렇게 쭉 등급이 있을 거고, 자, 수학은 나중에 이제 원서 지원할 때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면 수리 논술을 출제하는 대학들이 꽤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수리논술을 출제하는 대학들이 있고요. 특히 특정한 대학들, 건대나 한양대 같은 경우는 수리논술이 거의 수학 3점짜리 문제처럼 난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학을 지원할 때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 재심은 연대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에서 또 영어 재심을 출제하죠, 그렇죠? 연대 같은 경우는 한 빈칸 넣기 정도의 수준, 수능 영어에서. 반면에 외국어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 교과에서 발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어 등급을 보면 또 어느 대학 어떤 과를 쓸 때 상당히 또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탐구인데요. 탐구인데 실제로 최저 등급과 관련해서 2개 평균인 대학이 있고요, 그리고 선택 하나인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탐구가 최저 등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상담해 보면요, 탐구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친구들은 나름대로 최저 등급 2합사 정도는 충분히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3등급, 뭐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한테 하나 딱 조언하는데, 하나 정도는 반드시 1등급을 만들어 놓는다면
수시 논술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또한 외국어도 웬만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탐구1로 대체되는 대학이 꽤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잡아봤고 6평, 9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가장 기준이 되는 등급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청 같은 경우는 재수생들이 참여하지 않죠. 그렇죠? 잘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이 참여하는 6평과 9평. 물론 6평, 9평 수능은 독립시행의 성격이 좀 강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근거 삼을 수 있는 유일한 시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뽑게 될 겁니다. 자, 최저 충족 여부와 추세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을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정리하는 그런 의미로 한번 좀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보면요. 이거는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우리 백현 배치표 뒤에 보면 수많은 학과, 모집 단위, 그리고 대학들이 있죠. 그쵸? 그런 것들을 미리 한번 좀 공부해 보라고 이렇게 준 겁니다. 6논술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 학생부를 2개 쓰면 4논술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여기 좀 중요한 얘기는 밑입니다. 1번. 수시 논술 지원의 기본은 논술 실력, 학생부, 수능 등급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냉철하게 생각해보면 이 세 가지 중에 결정된 건 딱 하나밖에 없죠. 그쵸? 뭐가 결정됐습니까? 학생부가 이미 결정된 거예요. 학생부가 결정됐고 논술 실력과 수능 등급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죠. 이게 수능을 본 정시 지원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정시에서는 점수가 나오고 그거 가지고 합부를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근데 논술 같은 경우는 그럼 뭡니까? 학생부만 나왔고 학생부 반영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정 결정되지 않은 논술 실력과 수능 등급, 그럼 결국은 합격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거라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죠?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과를 좀 지정해 주세요. 자, 정시라면 가능하겠지만 수시 논술에서는 그러지 못합니다. 자, 타율로 생각하면 됩니다. 3할 타자는 상당히 잘하죠. 그렇죠? 10번 타석에서 3번 안타를 치죠. 그렇죠? 다만 투수가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투수가 유현진급으로 나오냐, 아니면 투수가 고등학생 선수급으로 나오냐, 아니면 아마추어급으로 나오냐, 이런 차이겠죠. 그쵸? 아마추어급으로 나오더라도 안타를 못 칠 수가 있어요. 유현진급으로 나오더라도, 그쵸? 데드볼이라는 게 있어요. 데드볼. 그래서 1루에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좀 봤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수시 논술 전형은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리한 포지션을 제외시키는 거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날짜, 시간, 수리 논술 여부, 이게 백현 배치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오늘은 요 편은 지금 내신 보는 걸 좀 말씀드릴 거고, 아마 내일 정도에 좀 빨리 여러분들 배치표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날짜, 시간, 수리 논술 여부를 고려해서 지원한다. 그 다음 수능 예상 점수를 기준으로, 자, 논술 전형은 상향이 포인트입니다. 상향입니다. 정시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예상해서 높게 쓰는 게 포인트죠. 그렇죠? 그래서 6논술인 경우는 보통은 한 5개 정도, 그쵸? 5개 정도 높이고, 하나 정도는 수능 만점수를 대비해서 보험을 듭니다. 자, 보면 원하는 등급을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인데, 보험도 너무 많이 들 필요 없어요. 보통 한두 개입니다. 하나는 여기 앞에 있는 요 추세들이, 여기 아니군요. 요 앞에 있는 내 수능 등급 추세들이 좀 일정할 경우는 하나 정도 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1등급에서 3등급 왔다 갔다 할 때는 보험을 한 2개 정도 들어도 됩니다. 그렇게 드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부랑 같이 쓰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보험은 논술로 들지 말고요. 학생부 전형으로 드세요. 학생부에서 대학을 낮추거나 과를 낮춰서 확실한 것을 보험을 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보험은 수시 1차보다는 수능 끝나고는 수시 2차에서 드는 것을, 그쵸,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그쵸? 추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동일 날짜, 동일 시간일 경우에는 가고 싶은 대학을 지원한 것보다는 내신 점수 산출해서 손해를 덜 보는 대학을 결정하는 게 포인트다. 그쵸? 자, 이거 손해 덜 보는 그런 대학을 선정하는 것은 이제 맨 마지막 여기 4페이지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용이 꼬리, 뱀이 대가리, 논란이 상당히 많죠. 그쵸? 개인적으로는 용이 꼬리를 추천합니다. 지금은요, 여러분들, 무슨 과,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 몇 퍼센트 안에 드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쵸? 예전에 한번 상담을 할 때 연대 실내건축인가 그쪽으로 좀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을 했는데 어머니 아버지께서 왔어요.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결정적으로 온 이유가 우리 아들을 인테리어 업자 시키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요 실내건축 중에 가장 높은 과고 여기 나왔을 때는 나오자마자 이 업계에서는 한 10%는 먹고 들어갑니다.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 없고요. 그리고 거기서 1% 되는 거는 나름대로 이 친구의 머리면 뭐 충분합니다. 자, 10% 안에 들어가면 어떤 분야든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지만 1%는 들어가면 먹고 싶은 거 먹고 살고 싶은 데 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경험상 선생님도 재수를 했는데 대학을 선택한 친구와 과를 선택한 친구 중에 뭐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뭐 전반적으로는 좀 대학을 선택한 친구가 좀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상담할 때는 자, 용의 꼬리를 많이 추천합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용의 대가리겠죠, 그렇죠? 자, 뱀의 대가리로 이렇게 싸우긴 상당히 힘들 수 있습니다. 물론 중위권 대학이나 이런데 상위권 대학에 없는 과들이 있는 과들은 상당히 좋은 과들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도 잘 찾으면 지원할 때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에서 지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그 백현배표 바로 옆에 보면 내신 그 반영 비율이 있습니다. 그거 좀 설명드릴게요. 여기서도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겉으로 보지 마시고. 자, 그런데 보면 고려대가 있죠, 그렇죠? 고려대가 있는데 고려대는 좀 논술 전형은 아니지만 구술 면접이지만 재심은 기반이고 1300명 정도 조금 부족한 그런 인원을 뽑기 때문에 혹시 카드가 남는 친구들은 OBS로 1단계를 뽑습니다. 그래서 합격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보통 경쟁률이 한 8대1, 9대1 뭐 많아봤자 10몇 대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추천한 겸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요. 자, 연세대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만 최저와 내신이 반영되지 않는 대신에 모집 인원을 좀 줄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주는 대신에 뺏어가는 게 있습니다. 자, 성대를 좀 보겠습니다. 겉에 성대 논술 60% 눈에 보이죠, 그쵸? 자, 그런데 교과 30, 비교과 10입니다. 그래서 100점 정도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반영 교과는 국영수 사탐, 그쵸? 가중치를 준다는 의미고요. 자, 이거보다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교과 30점이고요. 비교가 10점인데 비교가 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밑에 보면 출결 5하고 동그라미 3돼 있죠, 그쵸? 출결이 5점 만점이란 얘기고 동그라미 3은 여기 써놨습니다. 무단결석 3회 이내면 5점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크게 많은 학생들이 문제없이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좀 뜨끔한 친구도 있겠죠, 그쵸? 미안합니다. 아무튼 내가 말하는 것은 좀 일반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립니다. 자, 봉사 5점, 그리고 동그라미하고 20대 있죠, 그쵸? 봉사도 5점 만점이고 20시간 이상이면 봉사 만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는 법 알겠죠, 그쵸? 그래서 10점입니다. 근데 대부분 다 비교과는 특별하게 고등학교 생활을 행복하게 지내지 않은 친구들은 다 만점을 농담입니다. 행복하게 지낸 친구도 꽤 많겠죠, 그쵸?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만점을 받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눈여겨볼 거는요, 요거 교과 30점입니다. 교과 30점. 자, 30점 이렇게 돼 있죠, 그쵸? 자, 내신 절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보세요. 6등급까지는 어떻습니까? 등급 간 격차가 별로 안 나죠, 그쵸? 6등급까지 마이너스 1점입니다. 그런데 7등급 넘어올 때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2점이죠, 그쵸? 이거는 사인입니다. 무슨 사인이냐면 웬만하면 7등급 이상은 오지 마세요. 7등급 이상은 오지 마세요. 이런 사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많은 학교에서 내신 평균, 합격자들이 내신 평균을 발표한 거 보면 보통 3등급에서 4등급 사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신이 내신 등급이 3 이렇게 있으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4등급 정도면 약간 좀 뒤져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얘기했던 7등급 친구들은 성균관대는 좀 많이 손해를 보겠죠, 그렇죠? 그런데 밑에 보세요. 서강대 같은 경우는 자, 논술 80, 교과 10, 비교가 이제 보는 거 알겠죠, 그쵸? 두 개 합해서 20, 100인데 어디까지입니까? 그쵸, 8등급까지 등급 간 격차가 0.3밖에 되지 않습니다. 0.3밖에 되지 않다는 것은 그냥 상관없이 다 오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너무 박하죠, 그쵸? 9등급은 0점인데 실제로 지금까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9등급, 전과목 9등급은
보지 못했습니다. 받아보지 못한 게 아니라, 자, 그런 친구들은 거의 우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신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 실제로 다 계산하기 정말 힘들죠, 그쵸? 그러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원서 지원할 때 진학사 사이트를 이용하죠, 그쵸? 거기 내신 산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웬만한 내신 산출이 다 됩니다. 또한 학교에 가면 현역들은 학교에 가면 그 선생님들이 나이스라는 그런 성적 입력하는 거랑 연동된 각 대학별 내신 점수를 소수점까지 이렇게 소수점 두째짜리까지 계산하나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정중하게 요구를 한다면 괜히 가서 선생님 이런 거 있죠? 이러지 마시고 선생님 내신 산출 직접 좀 계산을 하는데 너무 복잡합니다.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그럼 내가 뽑아줄게.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용해도 되고 그다음 선생님한테 그렇게 하기 좀 쑥스러우면 진학사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교 내신에 대해서도 다 찾아놨습니다. 요거 찾는데 정말 눈물 흘리면서 했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한 50시간 정도 걸렸고요. 그리고 문과도 만들었고 이과도 만들었습니다. 이건 문이과 공통을 지금 같이 드린 거고요. 나중에 이제 또 뒤에 배치표 얘기할 때는 문과와 이과를 좀 구분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을 때는 따로 문과용, 이과용 따로 제작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한양대 같은 거 좀 설명할게요. 한양대는 자, 요게 논술 80 교과는 보지 않습니다. 비교과 20점이죠. 그쵸? 쭉 읽어보면 학교생활 성실도 중심으로 종합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상당히 애매하죠. 그쵸?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이 주관적일 때 가장 객관적인 내용은 여러분들 학생부를 한번 세보세요. 세서 한 20장이 넘어간다. 그럼 뭐니? 학교생활 성실도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학생이 성실했거나 아니면 만났던 담임 선생님이 성실했거나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 항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0번인가 11번 보면 담임 선생님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 평가 내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통은 다 이렇게 뭐라고 하지? 보통은 다 좋은 말 많이 씁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고집이 무척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야. 내가 초등학교 때 그런 학생부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 있을 때는 조금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는 미반영하고 그쵸? 그리고 학생부 없는 자는 논술고사 성적에 의한다. 그래서 이거는 역시 비교 내신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자, 쭉 이제 보는 법 알겠고 여러분 중앙대도 보세요. 중앙대도 좀 되게 좀 넉넉하게 좀 등급을 주고 있죠. 그렇죠? 경희대 이렇게 돼 있고 자, 단 내신 절벽 등만 좀 표시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내신 평균 정도를 좀 잡아서 나는 한 요 정도야 그러면 쭉 내리면 내가 대충 어느 대학을 시험 보러 가도 크게 손해를 안 본다. 자, 3에서 4등급 사이면 전혀 손해를 안 보는 등급이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이화여대인데요. 남학생들 집중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화여대 잠깐만 이렇게 피해볼까? 자, 이화여대는 내신 산출이 좀 특이합니다. 뭡니까? 과목단이 아니라 상위 30단입니다. 30단위. 그러니까 보통 학생부 보면요. 여러분들은 그만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1등급인지 2등급인지 그만 보는데 옆에 보면 단위수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영어나 수학 같은 경우는 주요 과목은 보통 5단위나 6단위입니다. 그래서 5단위, 6단위 이런 것들 다 합해가지고 잘한 거 30단위 그것만 딱 평균을 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내신 등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목격한 거는 5등급인 친구가 이화여대 환산 등급이 1.1인가 1.2가 나왔습니다. 아주 환상적인 등급이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편차가 심한 친구들은 이화여대 내신 등급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대 같은 경우는 이대 쓰고 싶은 학생들은 반드시 내신 등급을 계산해 봐야 됩니다. 계산해서 이렇게 3등급 이대로 나와야지만 어느 정도 손해를 덜 본다. 이런 거 계산하지 않고 덜컹 썼다가는 그쵸? 손해보는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계산해 보시라고 하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진학사 카테고리를 좀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서 접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하루에 한 편씩 그리고 아마 내일 정도에 종합편을 좀 올릴 예정입니다. 아무튼 브랜드 채널을 좀 개설했습니다. 브랜드 채널을 개설해서 좀 꾸준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좀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독하고 좋아요. 내가 이 말 할지 모르겠지. 이 말을 설마 내 입에서 나올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솔직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이런 컨텐츠를 만들 때 힘이 된다는 말을 충분히 이해하게 됐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우리는 한번 인연을 좀 맺어봅시다.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가감없이 많은 정보를 좀 드리고 싶고,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제 논술 강의하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한테 독해력을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해와 관련된 심리학적 접근도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좀 만들고 싶고, 그리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이렇게 구독을 눌린다면 인생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컨텐츠를 좀 만들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또 컨텐츠 올리겠습니다. 좀 빨리 올려야 될 것 같아. 그쵸? 자, 아무튼 백현 배치표를 보시고 여러분들 이게 무슨 내용이겠구나 이렇게 감을 잡으면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뒷면에 있는 모집단위 그 경쟁률 뭐 이런 정보들을 한 번에 다 또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람 해놓으면요 올리자마자 바로 볼 수 있죠. 그쵸?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빠이.